유시민 작가의 오늘자 칼럼이 화제입니다. 이제 정말 뭔가 새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주요 부분 전문 그대로 보고 드립니다. 국민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로 변변찮았고 권력 엘리트는 비루하게도 헌법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변변치 않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 무엇이 있어서다.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온 무장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시민들만 대단했던 게 아니다. 어떤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가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어떤 경찰 간부는 계엄사의 정치인 체포조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 그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실을 들어 호소용 비상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했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과 같은 오류를 앞으로 또 저지를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이번처럼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 혼자 한 생각이 아니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1859년에 나온 자유론을 읽고 또 읽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거기에 마치 우리 국민에게 건네는 듯한 말을 써놓았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부터 파면까지 화나고 아프고 어이없는 일들을 견디고 이겨낸 시민들에게 계엄의 밤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아섰던 사람들에게 남태령의 기적을 만든 젊은이들에게 눈보라를 맞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을 지샜던 남녀노소에게 무한히 큰 감사의 마음을 얹어 그 말을 전하고 싶다. 밀은 우리 국민들이 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는 것이다. 네, 너무나 감동적인 칼럼입니다. 유시민 작가 칼럼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글로 느끼는 것은 총선 승리 직후 처음입니다. 관련해서 이 유시민 작가께서 인정한 차세대 신경안정제의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란 진압에 최종적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그 쿠데타를 제압하는 게 사실은 웬만한 군사반란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원래는 거의 불가능한 친위 쿠데타 진압을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일으켰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4개월에서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친위 쿠데타 진압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한 거고 단 한 방울도 그 과정에서 내전을 통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죠. 우리가 중간에 계속 이제 속이 탔던 것도 소위 이제 사법 엘리트들의 이 한심한 꼬라지들. 도대체 왜 이 정도의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냐. 이거를 오늘 주문 발표는 20분도 안 걸렸는데 20분도 안 걸리는 그거를 쓰기 물론 뭐 이렇게 결정문 자체는 길지만 그거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오늘 나온 결정문을 분석한 헌법학 교수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2주면 되겠구만. 2주면. 오늘 저랑 같이 방송했던 모 교수님 2주면 쓴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의 대기실에서 함께 그 방송을 준비했던 임모 교수님 명확하게 나 같으면 2주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비판했잖아요. 엘리트들이 마치 이 나라의 어떤 최종 결정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막 풀어주잖아. 지들 맘대로. 맞아. 앞에서 그걸 맘대로 비틀어가지고 풀어주고. 그리고 검찰한테 나는 넘겼는데 검찰이 뭐 항고 안 한 거라는 한거 거. 안 해버리고. 그리고 검찰은 왜 항고를 안 하며.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평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뭐 바닥으로 떨어졌다든지 뭐 후퇴했다든지 이런 여러 안타까움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니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니까 한 거예요. 저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그 생각이 문득 들려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만큼 법치주의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국가가 아니었으면 윤석열은 그날 밤에 처형당했다. 둘이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총살이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루마니아의 옛날 독재자 차우세스쿠 이런 애들은 그냥 거꾸로 매달립니다. 아직 민주적 절차나 헌법적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처단이 빨라요. 죽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 사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게 그냥 체포 과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법원에 가서 또 다시 물어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절차를 다 따지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가 완성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네. 플러스로 뭡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기다려줘요. 네. 속이 터지고 네. 개 짜증이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끝나고 집회 가야 되고 주말에 또 나가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래도 기다리는 거야.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현 주소고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거든요. 네. 또 40년 동안 해온 민주주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야 이거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거쳐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결과를 한번 받아보자. 저희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게 사실상 사법 쿠데타다. 그러면 그건 시스템을 엎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본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은 친일 쿠데타를 어떻게 진압하는지 보자. 근데 법과 헌법적 절차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도 87년 이래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아메리카 시스템의 어떤 총화였거든요. 한국이야말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선진국이다. 그렇지. 말하자면 미국 체제의 전광판이다 그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부로 해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다시 뽑는 나라입니다. 한심한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하자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시스템 안에 갇혀져 있는 것만 가지고도 대통령 10년 동안 두 번 날립니다. 그거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상한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려고 하면 그냥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날릴 수 있는 나라를 입지랑한 거야. 유럽 애들도 못하고 미국 애들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보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는지 갖고 와봐라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셨고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즐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인간입니다. 그리고 쓴소리를 싫어합니다. 유튜브를 오랫동안 봐와 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에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멸절하려 했습니다. 그 종국이 12.3 내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파국이 된 지금도 여전히 지지층과 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의 3일장도 끝난 만큼 더 비참한 최후가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